벽진희 씨 시조공 이총원 관련 역사적 사실 기록을 보면 시조는 고려 개국원훈 삼중대광 벽진장군 이총원인데 신라 헌안왕 2년인 무인 서기 858년 출생하시어 고려 태조 21년인 무술 서기 938년에 돌아가셨으니 81세에 술을 하셨습니다. 삼중대광은 고려 정일품의 품계이다. 벽진은 지금 경북 성주군 위 옛 이름인데 우리 시조 할아버지 생존 당시에는 벽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종은 관양을 벽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조 할아버지 벽진장군 리총원에 대한 사실기록은 고려사와 고려사전료 및 동국여지 승남 등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문과 번역한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권 92, 열전 권채요, 왕순식 리총원, 경금 흥달 선필 진평, 리총원 사실세계, 신라계 보벽진군시 군도 충척, 송엉견 선고 수밀외한 태조견인, 유이공육력 정화란, 송엄봉서심이 경기자영, 솔병종 태조정토 영신년 18, 태조이대광 사도기녀 처지배, 송엄본읍장군 가사방읍정호 229우여, 숭원광죽 제주창고기 1200석, 염천 785석, 차치수찰 시이금석 지신, 왈지우자손 차신불계 총언내감격, 단결군 정저치자량, 이고성계열아제 필쟁지지, 흘련의동남성원 21년졸, 연 80일 자달행급영. 다음은 위의 원문을 번역한 글이다. 고려사 92권, 열전 제5권, 왕순식 이총원 경금 흥달 선필 진평 등의 전기에 이총원은 사서에 그 세 개를 망실하였으나 신라 말의 벽진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때에 도둑의 때가 사방에서 일어날 새 총원이 성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백성들이 힘입어 편안할 수 있었다. 태조가 사람을 보내어 달래기를 힘을 다하여 화란을 진정하자고 하니 총원이 그를 받들고 심히 기뻐하여 그 아들 영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태조를 따라 정토케 하니 영위 그때 나이 18세였다. 태조가 대광 사독의 윗달로 영위 아내로 삼고 총원을 본읍 장군으로 제배하고 이웃 고을 정호 229를 더 하사하고 또 충주 원주 광주 안성 제천의 창고 곡식 2200석과 소금 1785석을 주었으며 또한 수차를 보내어 금석 같은 신의를 보여 말하기를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 마음 변치 않으리라. 고하니 총원이 이에 감격하여 군정을 단결하고 자양을 저축하여 고성으로 라제 간에 쟁탈하는 곳에 개제하면서 호련히 동남방의 성원이 되었다. 21년에 별세하니 나이 81세였다. 아들은 발행과영이다.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 번역, 우리나라 최초의 고려사 번역 왕관집, 고려사전료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조 21년 무술, 수 7월 벽진군 장군이 총언졸, 신라직의 군도 경기 유벽진군, 의 콩언소보 밀레이안 왕견인 유이동 심용력 저정화란, 콩언봉서심이 즉경기자영, 장병 종황정토 왕선지 이대광사독이녀 처지, 백콩언 본읍장군 은뇌조중 콩언 감격 연병치량, 이고성 개어신라 백제, 필쟁지지 흘련이 동남성원. 다음은 위의 원문을 번역한 글입니다. 고려사전료 태조 21년 무술, 가을 7월에 벽진군 장군 이총원이 졸하였다. 신라의 말기에 묻 도둑이 다투어 일어났는데 오직 벽진군만이 총원의 보호를 입어 백성이 편안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화란을 평정토록 계유하니 총원이 그를 받고 매우 기뻐하여 곧 그 아들 영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왕을 따라 정토케 하였다. 왕이 이를 착하게 여겨 대광 사독의 윗딸을 아내로 삼게 하고 총원을 본읍의 장군으로 임명하고 은사가 후하였다. 총원이 감격하여 군사를 훈련하고
양식을 저축하여 고립된 성으로 신라와 후백제가 서로 다투는 땅에 끼어 있으면서 훈련이 동남의 성원이 되었다. 의 내용은 재단법인 민족문화 추진에 번역한 내용이다. 동국여지 승남에 기록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주 명환 제1번 고려 리총원 태조초 위본부장군 수본성 상위 수조야귀금석지교 왈백자천손 불계차심 총원 종시일절 상명 사방음민국 이첨기정호 우사연곡사천여곡 이상지. 다음은 위의 원문을 번역한 글입니다. 동국여지 승남 성주의 이름난 벼슬 제1첫째. 고려 이총원 고려 태조 초년의 본부 장군이 되어 본성을 지켰는데 임금이 친히 쓴 조서로서 금석 같은 친구가 되기를 약속하여 말하기를 백자천손까지 이 마음을 변하지 말지어다 하였다. 총원이 시종 한결같은 절개를 지키었다. 임금이 명하여 옆에 고을에 민구를 주어 그 호구를 보태고 또 소금과 곡식 4천여 곡을 상으로 주었다. 이 글은 재단법인 민족문화 추진회 고정국력 총서의 내용이다. 위의 역사 사실을 토대로 하여 서기 1865년 9월 11일 시조공 27세 손 문경공 화서 이항로 선생께서 시조공 벽진장군 사실기를 다음과 같이 지으셨다. 고려 삼중대광 개국 원훈 벽진장군 이공의 휘는 총원이니 곧 우리 이씨의 시조이다. 세계가 아득하고 멀어서 그 상세한 것은 고증할 수 없으나 오히려 국사에 나타난 것은 가히 증언되어 믿을 수 있다. 삼가 고려사를 살펴보건대 왕순식 부전에 이르기를 벽진장군 이총원이 신라 말의 벽진고을을 보전하고 있었는데 이때 도적에 무리들이 날뛰었으나 총원이 성을 튼튼히 하여 굳게 지키니 백성들이 그 덕을 입어 평안하였다. 이에 태조가 사람을 보내어 동심 협력하여 화란을 평정하자고 요청하니 총원이 그를 받들고 매우 기뻐하여 아들 영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태조를 쫓아 정토케 하였다. 영의 그때 나이 18세였는데 대광 사도 귀녀를 처로 삼게 하고 총원을 벽진장군으로 임명하여 이웃 고을의 정호 229호를 더 주고 또 충주, 광주, 제주 현재천의 창곡 2200석, 과소금 1785석을 주었으며 다시 친서를 보내어 금석 같은 심표를 보이면서 이르되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 마음 변치 않으리라 고하니 총원이 이에 감격하여 군정을 단결시키고 군량을 저축하여 고성으로서 신라와 후백제가 반드시 쟁취하려는 지역에 기어 있으면서도 훈련이 동남의 성원이 되었다. 태조 22년 무술 938년 7월 임자일에 조란이 향년이 81세였다고 하였다. 그 밖에 가승과 여지승남에 뒤섞여 나온 것이 대위는 이미 같으나 또한 번갈아 나타난 것도 있으니 이에 이르기를 고려 태조가 사만을 통합함에 이총원에게 명하여 벽진 예터를 진옥케 하고 이웃 고을 민세로서 식록케 하여 백자천손까지 종시일절에 맹서를 맺어 신하의 예로서 대우하지 아니하였다. 고 하였다. 또한 이르기를 고려 태조가 사만을 통합할 때에 이총원이 벽진 태수로서 오직 위연히 항복하지 아니하고 동남의 명성과 윗세로 서로 위지하여 안연하였다. 태조가 도멸코자 하였으나 총원과는 옛부터 친한 사이이므로 차마 치지 아니하니 총원도 또한 천명과 인심이 이미 왕씨에게 돌아감을 알고 그 아들 영으로 하여금 태조에게 귀획케 하니 태조가 기뻐하여 총원을 봉해서 벽진장군으로 삼고 혼인을 맺어 대려의 맹서를 이루었다. 고도 하였다. 아,
공은 신라말 도탄의 때를 만나 고성을 지키고 백성을 어루만져 덕망과 위위가 진실로 드러났으며 한나라가 거듭 솔복될 즈음에 새 임금을 만나 대업을 도와서 풍성한 공훈과 위대한 충혈이 태상에 기록되고 역사에 실렸으니 어찌 그리 훌륭하였으리요. 그러나 이미 사업이 밖으로 드러남이 이와 같다면 반드시 덕행이 안으로 온축됨이 있으련만 도리어 문헌에 증거가 없어능히 상세한 설명을 못하니 슬프고 애석하도다. 일찍이 듣건대 군자가 도통을 전하면 후인들이 가히 이었다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공자가 도학으로서 천하 만세에 교조하였으나 그 근본을 거슬러 보면 그리 오륜을 가르친 데에서 나왔고 맹자가 백묘 농상으로서 제나라와 양나라의 임금에게 권하였으나 그 근본을 거슬러 보면 직이 백곡을 뿌린 데에서 나온 것이니 크고 작음과 미미하고 드러남이 비록 같지 않으나 단서의 출처는 가히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공후손의 명성과 덕행의 실상을 좇아 그 근본을 거슬러 찾아보면 거의 공으로부터 비롯 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로다. 공의 후손이 번성해서 우리나라의 대성이 되고 고려조와 조선조의 명형과 거공이 우뚝하게 나타났다. 이를테면 대제학 경간, 문정공 극송, 도원수 희경, 전서존인, 정강공 맹전, 평정공 약동, 한서승원, 성상군식, 대사성 철균, 좌찬성 승원, 정도공 장곤, 승지언영, 참외석경, 세마후경, 세마흘, 충숙공 상길, 충강공 상급, 감사상일, 현령세호, 효헌공 세환, 공조와 세근 등이 혹은 문장이나 학행으로 드러났고 혹은 청백이나 절의 또는 사업으로 명망이 당시에 나타나서 성문이 후세까지 널리 전해졌으며 그 밖에도 명형과 석학이 또한 많이 빛났으니 어찌 그 근본이 없고서야 그러했겠는가. 또 가만히 듣건대 산화공의 증손 희길이 원나라에 들어가서 운남에 살았는데 그 후손으로 이성량이 있어 아들인 제독 여송을 보내어 우리나라를 구할 때의 본국이라고 일컬으면서 심력을 다해 힘쓴 뜻은 대개 의의가 있었다 고 이르기도 한다. 벽지는 지금 경상우도 성주목이니 시조공께서 일어나신 땅으로서 자손들이 이로 인해서 관양을 삼았다. 치소 서쪽 시보리의 명안방 수초는 곧공의 유허이고 그 좌강 수백 보는 곧공의 묘소였으나 임진병난 이후로는 그 장소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일찍이 오암 송문정공의 말씀에 따라 설단하여 봉사하게 되었다. 고종원년 갑자 1864의 후손들이 고첩 간행을 위하여 유허에서 모였는데 세월이 오래되면 민멸될까 크게 두려워해서 비를 다듬어 비문을 쓰고자 하면서 나에게 의론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우리 시조공의 후덕과 풍공은 진실로 만 자손의 근본이 되고 토구의 땅과 하구의 집에 이르러서는 또한 능히 수백 천년까지 보수하게 되었으니 어찌 성대하지 않으리요. 그러나 조선의 유덕을 소수라는 것은 근본이요 조선의 국위를 수호하는 것은 말단이니 우리 백세지친이 되는 이는 진실로 그 말단을 소홀히 하는 것도 옳지 아니하거니와 더욱 그 근본에 힘써야 마땅할 것이다. 이것이 그 영구불변의 도리가 되는 것이니 조선의 영혼 또한 반드시 오르내리면서 나도 후손이 있다 하리라 고 하였다. 내 어리석거나 삼가 순서에 따라 이 사적을 기록하였으니 당세의 이번군자를 배웠고
길이는 그를 청하도록 하여라. 라고 고종 을충년 1865년 9월 11일에 화서 이항로가 찬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편집에 지도해 주신 큰형님이신 전부산 북부교육청 교육장, 교장을 역임하신 송월 이선숙님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끝으로 귀한 가승 자료를 전해주신 조선 후기 유학자 가문이 동강 이창기공에게 감사드립니다. 34 세손 평정공개 승지공 덕명 이선동 2023년 11월 7일